네, 반갑습니다. 자, 11월 14일 오늘이 일요일입니다. 밤 8시 36분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여러분 찾아뵙습니다. 제가 당분간은 여러분 자주 찾아뵙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제가 시간 나는 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메모장을 좀 많이 좀 써놔 봤는데요. 올해뿐만 아니라 올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11월, 12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또 내년까지 여러분 좀 참고하시라고 그동안에는 제가 주로 그 코스피의 방향성 위주로 좀 여러분께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종목에 대한 말씀은 별로 드리질 않았습니다. 오늘은 뭐 내년까지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니까요. 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메모장을 펼쳐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 1번 시장은요. 대형주가 움직이지 않는 한은 이 시장은 당분간 박스권이 예상이 됩니다. 내년 초까지 저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대략 한 내년 한 3월 정도나 늦어도 한 4월 정도면은 이 코스피가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 추세를 만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상승 추세를 만드는 가장 큰 어떤 모티브는요. 미국 증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국 시장 뭐 다우존스나 나스닥 차트 보시면 굉장히 월봉상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죠.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오히려 저는요. 내년에는 미국 증시가 별로 상승하지 않거나 행보를 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반대로 중국 증시가 그동안 별로 상승하지 않았었는데 중국 증시가 내년 초부터는 좀 상승세가 좀 미국 증시 바톤을 받아서 좀 상승세를 만들어낼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그동안 미국 증시와 최근엔 디커플링을 많이 보였었는데 아마도 내년 초에 중국 증시가 상승을 하게 되면 중국 증시에 연동해서 같이 강한 상승세를 만들어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 미국 증시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좀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중국 증시는 내년 초부터 저는 상승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제 생각에는 내년 3월이나 빠르면 아니면 늦어도 내년 4, 5월 정도에는 상승세가 완연하게 시작이 될 것 같은데 코스피도 같이 대형주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대형주가 움직일 때 지수가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박스권이 예상이 되고요. 물론 중간에 한 번 정도 또 시장이 한번 하락이나 급락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본격적인 상승은 내년 초가 예상이 됩니다. 저도 이 쉬는 시간에 유튜브를 좀 여기저기 많이 좀 공부를 하면서 또 제가 공감이 가거나 또는 뭐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은 저도 그 제 생각에 반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내년 2, 3월에 반도체 사이클이 저점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내년 2, 3월 정도면은 우리 코스피가 어차피 반도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SK 하이닉스 같은 대형 종목들이 우리가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이 많기 때문에 이때쯤에는 우리 코스피가 좀 서서히 이제 좀 돌아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빠르면 2, 3월이고요. 늦으면 4, 5월에는 돌아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사이클이 저점이 나오면 좀 관심 봐야 될 부분은 요 최근에 DDR5가 많이 움직였죠. 뭐 심텍이라든지 뭐 대덕전자 같은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는데요. 이런 종목들이 조금 조정 눌러지고 나면 다시 한번 이런 종목도 좀 관심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DDR5요. 그 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도 내년에 좀 보셔야 될 듯 하고요. 뭐 스마트 물류라든지 이런 종목들, 신세계 INC, 롯데정보통신, 그 다음에 삼성 SDS 같은 이런 종목들도 지금 삼성 SDS 같은 종목들은 완전히 바닥에서 기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엔 어느 정도 가격 바닥이 나온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런 종목들은 좀 돌아서려고 그러면 적어도 올해는 좀 바닥을 다져가면서
내년부터는 추세를 좀 돌릴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삼성 SDS는 우리 저 혹시라도 화폐 계획 관련주로도 엮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마트 팩토리나 스마트 물류 관련주도 좀 관심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ESS 시스템 관련주라고 ESS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최근에 중국에 보면 전기가 많이 부족하는 사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너지 저장을 좀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관련주들이 너무 광범위해서 참 애매하더라고요. 일단 한전산업 같은 경우는 원자력 관련주로 분류가 돼 있죠. 그래서 한전 KPS 같은 종목들은 뭐 전기 뭐라 그러죠? 관리, 보수, 유지 이런 쪽이라서 이게 한전 KPS가 관련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가 물음표를 적어놨거든요.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탄소 배출권도 내년에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도 물론 마찬가지지만요. 후성 최근에 많이 올랐죠. 네, 후성 관심 가져보시고요. 에코프로 HN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올랐죠. 한솔 홈데코도 탄소 배출권 관련주입니다. 왜냐면 한솔 홈데코가 그 어딥니까 저 동남아 쪽에 그 엄청나게 지금 저기 벌목을 하고 벌목이 아니죠. 나무를 많이 심어놨지 않습니까? 그 심은 대가로 탄소 배출권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한솔 홈데코도요. 그래서 한솔 홈데코도 좀 관심을 가져보죠. 최근에 별로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휴캠스 잘 아시죠, 그죠? 그래서 탄소 배출권 관련주는 요 네 종목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 탄소 배출권 관련주도 여전히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섹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 탄소 포집 관련주요. 캠트로스나 KC코틀 같은 종목들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종목들도 여전히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자, 내년 초에 만약에 중국 증시가 상승하게 되면 그 수혜주가 나올 수 있을 텐데요. 그런 수혜주들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롯데케미칼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이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화학 관련주, 대표적인 화학 관련주인데요. 지금 석유화학 업종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거든요. 최근에 석유화학 업종이 원료 가격이 많이 급등을 하고 또 물류 병목 현상이 생기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내년 초에 해소가 되면 내년에는 상승을 하거나 또는 급등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롯데케미칼 차트 보시면 굉장히 지속적으로 좀 최근에 하락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들어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 더 추가 하락이 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20만을 한번 깰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는데 일단 이런 종목들은 올해는 좀 곤란하고요. 내년 빨라도 내년 3월 아니면 내년 4, 5월 정도에 내년 3월 정도에는 어느 정도 바닥에 놓을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좀 옆으로 기면서 좀 바닥을 다진 다음에 4, 5월 정도에 폭격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아니면 빠르면 3월 달에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우리가 좀 중국 증시 상승 시에 좀 수혜주가 될 만한 섹터가 이런 롯데케미칼 같은 하학주 최근에 하학주가 워낙 많이 좀 하락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역으로 내년 초에는 이런 섹터들이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올해는 힘들었어도요. 그다음 윤석열이 이제 국민의힘 대표가 이제 저 뭐죠? 네, 대통령 후보가 됐죠. 윤석열 정책주인데요. 인맥주는 이제 좀 곤란한 거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건설주요. 건설주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현대건설이라든지 대림산업 쭉 많죠. 건설주는 너무 큰 종목들이고요. 그 다음에 건자재 관련주도 최근에 괜찮았거든요. 꾸준하게요. 그래서 KCC나 LX 하우시스는 아직 별로 움직이지는 않았는데 대림비행코라든지 대림비행코 아시죠? 여러분 저 남자 화장실 머리 변기 그쪽에 있죠, 그죠? 대림비행코라든지 뭐 NX 주방이죠, 하처 그 다음에 히림이 최근에 좀 많이 움직이더라고요. 하츠도 물론 좋습니다만은. 근데 가장 대장주는 웹스로 현재는 웹스가 대장주죠. 그래서 윤석열 정책주 중에서도 건자재 관련주 중에서는 이런 중소형주들이 현재 좀 시세가 괜찮고 차트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대림 비엔코 그다음에 NX, 하처, 히림, 웹스 이런 종목도 좀 관심 가져보시고 추김에서 사실 필요 없습니다. 눌림목이 오고 어느 정도 좀 눌러지면 그때 기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한솔 홈데코도 역시 마찬가지죠. 아직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이 종목은요. 그다음 대형주 중에서는 KCC와 LX 하우시스가 있는데 제가 차트를 보는 게 LX 하우시스 같은 경우는요. 지금 당장 돌아서기보다는 제가 가격을 제가 적어놨는데 LX 하우시스 제 가격이 잠깐만요. 이럴 줄 알았으면 미리 가격까지 제가 좀 받을 걸 그랬습니다. 공청에 제가 적어놨었는데
하여튼 조금 더 하락을 할 수 있게 조금만 더 하락을 하게 되면 뭐 LX 하우시스 같은 관련주도 좀 이제 좀 바닥이 나오지 않을까. 가격이 좀 최근에 이 종목들도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대형주들은요. 좀 관심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빠지면요.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관련주죠. 윤석열 정책주라서 IB 김량 많이 올랐죠 최근에 그죠? 그다음에 애니 능률도 많이 올랐고요. 이건 다 교육주인데 이런 쪽도요. 그다음에 에스코넥 일자리 관련, 그다음 사람인, 위지구프 이런 종목들입니다. 같이 한번 관심 가져 보시고요. 차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원자재 관련주 중에서는 그나마도 지금 구리나 알루미늄 관련주들이 현재 지금 쇼테이지가 나 있기 때문에 당장 이게 쇼테이지가 바로 회복되기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년 한 3월까지 2월까지 상반기까지는 여전히 쇼테이지가 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날 보시면 사마 알루미늄이나 조일 알루미늄 같은 종목, 사마 알루미늄 상한가 같죠, 그죠? 이런 종목들 좀 움직였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좀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한 번 더 갈 자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금요일 PJ 메탈을 좀 매매를 했었는데요. 네, 단기로 팔고 빠져나왔습니다만 다시 저는 좀 이런 쪽으로 좀 저점을 좀 기회를 볼 생각이거든요. 그 다음에 구리 관련주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대창, 서원, 이구산업 뭐 이런 종목들입니다. 메타버스나 가상화폐주는 거의 이제 고점이 나왔다, 거의 나왔다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좋아하는 위직 스튜디오도 5만원 장중에 순식간에 5만원 근처까지 날려버리더라고요. 그러다 훅 빼버렸는데 그 5만원 근처가 고점이라고 보여진다. 단기 고점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그 뭡니까 방탄소년단 관련 그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죠? 그 종목은 40만원을 살짝 좀 넘기긴 할 것 같습니다. 40만원 살짝 넘어서 40만 2, 3만원 정도면 고점이 일단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의 다 왔다. 지금 40만원이니까요. 거의 다 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당분간 이런 종목들 이제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뭐 단기 반등이 장중에 들어오더라도 잘못하면 크게 물릴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은 다시 크게 누르지고 나면 장기적으로 관심을 계속 꾸준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보면 장기적으로는 조금 더 오늘 이번 고점에서 조금 더 갈 자리가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너무 강하게 올라왔고 너무 가격이 너무 높게 올라왔기 때문에 위직 스튜디오 같은 경우도 장기적으로 간다 하더라도 이번에 5만원을 찍었는데 저는 최대치가 글쎄요 뭐 제가 그까지는 알 수는 없겠는데 저는 최대치를 글쎄 한 7, 8만원 정도까지 최대치를 보고 있었는데 벌써 5만원까지 와버렸으니까 갈 자리가 이제 많지는 않다. 적어도 3배 4배를 봐야 되는데 장기로 가려 그러면 좀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예, 이제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은요 일단은 태양광이나 풍력은 이제는 좀 많이 약해졌습니다. 예전에는 태양광 풍력이란 신재생 에너지만 넣으면 이런 쪽이 많이 움직이는데 이제는 좀 많이 약해졌고요. 예, 신재생 에너지라도 태양광 풍력은 이제는 좀 예, 잠깐 관심을 좀 끊어 보시고요. 원자력 관련주가 최근에 좋았는데 이 종목들도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은 당분간 좀 부담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제가 폐배터리 관련주입니다. 폐배터리라는 것은 전기차나 배터리 관련주들 나중에 이제 근데 폐배터리는요 일단 전기차나 배터리 관련주들이 먼저 움직였기 때문에 좀 더 긴 텀으로 앞으로 향후에 이제 전기차나 이런 배터리가 이제 대중화가 되고 나면 많은 폐배터리들이 배출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좀 장기적으로 보면 실적이 좀 반영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전기차나 배터리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는 장기적으로 보시면 이런 폐배터리 관련주를 좀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큰 시세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길게 지금 당장보다는요. 앞으로 향후 한 2, 3년 뒤에 전기차나 또는 배터리 관련주들 어느 정도 충분히 한 30%, 20% 정도 보급이 되면 대중적으로 그 다음부터는 이 배터리 문제가 계속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때는 이 종목들이 좀 가파르게 우상향 커브를 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폐배터리 관련주는 이게 정확한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인터넷 한번 뒤져보고 본 건데요. 에코프로, OCI, SK이노베이션, 그 다음에 코스모화, 그 다음에 영아테크요. 영아테크는 제가 폐배터리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영아테크, 그 다음에 파워로직스, 하나큐셀이라고 있는데 이 성일 하이텍이라는 종목이
현재는 폐배터리의 가장 선두주자입니다. 근데 이 성일 하이텍이라는 종목은 현재 상장이 되어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그 뭡니까 그 코스피나 코스닥에 상장이 전혀 되어 있지 않거든요. 비상장 종목이라서 내년에 이 종목이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이 폐배터리 관련주의 가장 최우선 탑픽은 성일 하이텍입니다. 이 종목이 상장이 되면 시장의 주목을 상당히 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문제는 이 폐배터리 시장이 이제 대형 우리 SK나 LG나 이런 삼성 이런 대형 이제 그 배터리 관련주들이 이제는 폐배터리에 대해서 서로 뭐 협력하고 협조한다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제 태동하는 단계 이제 그런 거대 기업들이 이제 관심을 이제 가지고 있는 단계라서 이 성일 하이텍이 지금은 폐배터리 쪽의 선두주자지만 이게 본격적으로 만약에 시장이 이제는 성장하고 성숙되게 되면은 이런 대형 거대 기업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 보거든요. 그랬을 때 이 성일 하이텍이 그런 기업들을 이겨낼 수 있을지는 나중에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지금은 성일 하이텍이 가장 대표적인 폐배터리 관련주고요. 내년에 상장 시에 좀 관심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른 기타 종목들도 폐배터리 관련주 누가 시장을 장악할지도 좀 보셔야 되니까 꾸준히 폐배터리 관련주는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소 관련주도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왜냐하면 전기차나 배터리 관련주들이 최근에 이제 너무도 빨리 가격적으로 많이 올라왔거든요. 이미 2년, 3년치를 반영을 다 해놨기 때문에 이제는 전기차보다는 물론 전기차는 조금 더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차라리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제는 수소차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셔도 되지 않을까. 전기차 다음에는 이제 수소차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친구도 이 수소도 당장 뭐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긴 텀으로 전기차도 긴 텀으로 보셨던 분은 큰 수익이 났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그죠? 뭐 적금 조금씩 아니면 내 월급 조금씩 내 생활비 조금씩 보태서 적금식으로 들어가실 분들은 긴 텀으로 보신다면 이제는 수소에다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 보고 이미 그 수소의 가장 그 멤브레인이라는 핵심 부품은 상하프론탱크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상하프로테크라는 종목을 좀 잘 보고 이 회사가 이 멤브레인을 국산화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 이미 주가는 많이 올라 있는데 이 외국인의 기관들이 이 프론테크라는 종목을 여러분 또 투자 동향을 보시면 그전에 엄청나게 사놨습니다. 그래서 좀 적당한 따라 추격 매수하지 말. 오늘 KBS에서 그게 그 뭐야 무슨 예능 프로그램 나왔더라고 보니까요. 무슨 샘 프로에 나왔던데 이 상압 멤브레인이 국산화됐다는 게 바로 상압 프로테크를 말하는 거거든요. 내일 아침에도 붕 뜰 수도 있으니까 따라가지 마시고요. 그럼 엄봉 놓을 수 있습니다.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서서히 시장이 좀 빠진다든지 또 이 친구가 좀 빠졌을 때 그때 관심을 가지셔도 될 듯합니다. 꾸준히 관심 가져보시고요. 코롱 인더스트리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문제는 코롱 인더스트리는 그나마도 수소차 관련주 중에서는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코롱 인더스트리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수소차 관련 섹터 내에서 저평가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수소차 관련주 중에서 가장 또 핵심적인 부품은 또 탄소 섬유죠. 이 두 가지 핵심인데 탄소 섬유는 이미 효성 첨단 소재가 이미 주가는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그죠? 역시 효성 첨단 소재가 탄소 섬유는 선두주자라고 보시면 될 듯 하고요. 또 이런 종목들도 지금은 뭐 60만, 70만, 뭐 80만 하지만은 또 100만 원 넘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적당한 기회를 한번 보시죠. 꾸준히 관심을 가져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코롱 플라스틱 최근에 급등이 한번 나왔었죠, 그죠? 한국 카본도 요 며칠 사이에 상한가 한번 나왔었는데 한국 카본 이런 종목들이 대표적인 탄소 섬유 관련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가로를 쳐놨는데요. 요 가로에 있는 거는 일지테크나 아진사나 이런 중소형 종목들은 예전에 일본이 우리나라 그 반도체 부품 공급 거절할 때 있죠. 그때 수출 규제할 때 그때 탄소 섬유도 포함이 됐거든요. 그때 탄소 섬유 관련 급등한 주식들 중소형주였죠. 일지테크, 아진사나 이런 종목들 그때 제가 매매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런 종목들도 탄소 섬유 관련주이긴 합니다만은
뭐 어떤 가시적인 실적이 나와 있는 종목들은 아니기 때문에 탄소 섬유를 보신다면 효성 첨단 소재, 코롱 플라스틱, 한국 카본 정도만 보시면 될 듯 하고요. 멤브레인은 상하프론 탱크나 코롱 인더스트리 정도만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이월드 오랜만에 여러분께 제가 한번 덜먹이 보는데 이월드는 제가 전에 한번 이월드를 제가 이제 물론 중간에 저도 손실을 보고 팔았었죠, 그죠? 이 종목은 월봉상 2200 한 2, 30원 정도, 2200 한 50원 뭐 그 정도가 와야 바닥이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은 기억을 오래된 결사라 기억을 못 하셨는지 몰라도 저는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던 거라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었거든요. 마침 어제 그제하고 이월드가 바닥 2220원인가 30원을 찍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따라가서 잠깐 단타는 먹고 왔습니다. 위에 뭐 워낙 매물벽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월드가 2200원을 만약에 지지한다면 저는 어느 정도 바닥이 나왔다라 보여지고 이번에 바닥이요. 또 예상과 다르게 2200을 깨버리면 이제는 이월드는 제 관심에서 완전히 끝났다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월드가 2200을 지지하느냐 마냐를 볼 것이고요. 만약에 지지한다면 이월드는 바닥이 가격 바닥이 나왔다라 보고 있습니다. 한국정보인정이나 이월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토스 관련주죠. 이제 토스 관련주는 토스가 이제 뭐 우리나라에 상장을 할지 미국 나스닥에 상장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이제 차후에 토스 상장 얘기가 이제 중간중간 내년 뭐 후반이든 이렇게 한 번씩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되면 한 번씩 움직일 수는 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가격 한국 정보 인정은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가격 바닥이 나온 것 같거든요. 시장이 크게 다시 급락하지 않는 한은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이제는 바닥이 좀 가격 바닥이 나왔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또 시장이 어차피 박스권이기 때문에 또 출렁출렁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지금 속속 종목들마다 이미 SK 하이닉스라든지 뭐 SK 테크놀로지라든지 SK 테크놀로지는 제가 굉장히 좀 아쉬운 종목입니다. 사실은 여러분께 언급을 드리진 않았지만 처음에 저는 이 종목이 한 15만원 정도 오면 바닥이 되지 않을까라고 한번 들어갔다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기간 보호예수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게 풀리니까 좀 11월 11일 날인가 풀린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 3만 원까지 내려올 수도 있겠다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종목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14만 초반대 찍고 바로 급등이 돌아 버렸습니다. SKIT 테크놀로지요. 그래서 굉장히 아쉽게 놓쳤는데 어쨌든 종목들마다 이제 삼성전기도 마찬가지 속속 바닥을 잡아가고 있는 종목들도 생기고 있고요. 아직도 또 시장이 또 중간 눌러지게 되면 박스가 하단부로 내려오게 되면 또 더 저가를 깨는 종목도 예를 들어서 뭐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뭐 호텔 신라 같은 경우는 지금 8만원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만은 뭐 7만 한 5천원 근처까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하고 있고요. 또 제가 매매했던 그 더존 비전 같은 종목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종목 한 7만원짜리 봐야 되지 않나 뭐 조금 더 좀 빠져야 될 종목도 출렁이면서 시장이 아직 있어 보이긴 합니다. 이미 바닥이 나온 종목도 있고요. 그래서 당분간 시장은 좀 박스권이 좀 예상이 된다. 내년 초부터는 본격적으로 아마 대형주가 움직이면서 이 시장을 끌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동안에는 이런 테마 종목들을 당분간은 좀 여러분께서 매매를 좀 하시는 게 어떤가라고 보여지고요. 메타버스나 가상화폐는 조금 이제 어려운 것 같고 제가 조금 전에 아까 제가 금요일에 매매 좀 했던 이런 구리나 알루미늄 관련주 좀 눌러지게 되면 좀 관심 가져보시고 외국인 수급, 기관 수급 좀 보시고요. 자, 이런 종목 관심 가져보시고 이 지누스라는 종목은 사실 근자재 종목이 아닙니다.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종목이라서 이 종목은 이 종목도 저는 뭐 가치주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뭐 성장주는 아닌데 제가 이제 같이 넣어놨습니다. 이런 종목들도 한번 근자재 관련주나 윤석열 정책주 내년에 대선 있으니까 그 내년 초에 그죠? 이런 종목 대선 정책주 관련주도 한번 좀 보시고 이재명 정책주도 같이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구리 알루미늄 관련주 이런 종목들은 적당한 지점에서 한번 관심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폐배터리 관련주도 네, 이거는 이제 빼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승인할 때 장착 아직 안 돼 있으니까요. 그 외에도 뭐 탄소 배출권, 탄소 포지 이런 것도 좀 관심 가지고 뭐 롯데케미칼은 올해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제가 차트를 보지 않고요. 제가 전에는 제가 종목들 열거를 잘 안 해드렸는데 오늘은 네, 종목까지 다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건 내년에 올해부터 내년까지 계속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될 섹터니까 여러분 매매하시는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찾아뵙지 못하더라도 제가 오늘 말씀드린 요 섹터를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셔가지고 종목들 한번 발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